안녕하세요. 재워주는 남자 재주남입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불면증에 걸리면 자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더 못 자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듣다 보면 잠이 저절로 오는 재주남은 여러분의 편한 잠자리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바타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잠들기로 해요. 내 삶을 관통해버린 커다란 부상을 입은 후 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 나는 하늘을 날았다. 나는 자유였다. 주인공 제이크 셜리가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이었으며 그에게는 과학자인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과학자였던 형 톰 셜리는 자신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원격 조정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주인공 제이크 셜리는 그의 하반신 마비를 치료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형을 대신해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제이크 셜리가 아바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도착한 곳은 행성 판도라. 서기 2154년 인류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류는 판도라의 원주민인 나비족과 접촉하게 되고 이들과 더 잘 교류하기 위해 인간과 나비족의 DNA를 섞어 만든 인공 육체를 인간이 조종하는 말 그대로 분신인 아바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험실에 도착한 제이크 셜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움 스펠맨과 프로그램 수장이자 이 분야의 레전드인 그레이스 어거스틴 박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군인들이 오랫동안 자신이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왔던 나비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더욱 군인 출신이며 과학과 나비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제이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셜리는 첫 아바타 신체 접속 실험에 곧바로 성공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몇십 년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어 엄청난 기쁨과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령관인 커리치 대령은 제이크 셜리를 따로 불러 아바타 프로그램이 약해 빠진 과학자들의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나비족들의 내부 정보를 알아내서 자신에게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자원 채굴에 대해 나비족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어떻게 강하게 공격할 것인지 알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잘 완수하고 나면 그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형과 유전자가 같았던 제이크는 이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는 노움, 어거스틴과 함께 탐색 임무를 수행 중 갑작스러운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고 가까스로 따돌리지만 제이크는 탐색조에서 떨어지게 되고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개 형상의 야생동물들에게 공격을 받던 중 나비족의 여전사 네이티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고 네이티리는 너는 용감하지만 아이 같고 멍청하다며 핀잔을 줍니다. 제이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며 네이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비족에게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네이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이때 아바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판도라의 풍경을 배경으로 성스러운 계시인 신성한 나무의 벌레들이 제이크의 몸을 감싸게 되는데요. 네이티리는 제이크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를 나비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부족원들은 제이크를 매우 경계하지만 신 A와의 계시를 받았다는 네이티리의 말이 인정되었고 부족을 이끄는 에이투카는 제이크를 가르쳐서 오마타카야 부족과 그 삶을 존중하게 하라는 목적으로 합류를 허락합니다.
그날 밤 부족과 함께 잠에 들게 된 제이크는 본부에서 깨어나 자신이 오마타카야 부족에 들어왔음을 알리게 되고, 본부는 부족의 마을이 위치한 곳이 최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며 그들의 이주를 위해 좋은 방법을 찾고 종족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라고 스파이 활동을 지시하며 3개월 이내 설득할 수 없다면 군대를 통해 강제 이주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후 제이크는 네이티리와 함께 나비족의 언어, 함께 생활하는 법, 동물과 교감하는 법 등을 배우며 그들의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제이크가 쿼리치 대령에 부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그레이스 박사는 군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아바타 연결 장비를 본부가 아닌 산속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군인들을 피해왔지만 그레이스 박사는 부족들과의 교감에 키를 쥐고 있는 제이크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장면에서는 하늘을 떠다니는 바위섬들이 장관을 이루며 판도라 행성의 신비함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의 삶에 점점 적응해가던 제이크는 스스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믿게 되며 매일매일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되고 숲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나뭇잎을 이용해 착지하는 장면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제이크는 부족의 신뢰를 얻어 그레이스를 마을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레이스는 부족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이어지는 제이크의 부족 생활에서는 아름다운 별과 자연 생물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며 관객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판도라 별의 생명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게 된 제이크는 부족의 전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하늘을 나는 생물 이칸이라 불리는 벤시와 교감을 성공하게 됩니다. 벤시는 오직 한 명의 사냥꾼과 교감하는데 제이크가 선택을 받으며 하늘을 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하늘을 나는 데 익숙해지며 네이티리와 함께 비행하던 중 제이크는 하늘을 나는 가장 거대한 생물 투르쿠에 대해 알게 됩니다. 투르쿠에게 선택받은 자는 투르쿠 막토로 불리며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종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 제이크는 아바타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며 자신의 임무와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쿼리치 대령의 경고 속 나비족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된 그는 정식으로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까지 치르게 되고 그동안 썸의 분위기를 강력히 풍기던 네이티리와 너무도 아름다운 A와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쿼리치 대령의 군대가 그들의 자연과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제이크는 본능적으로 조종 카메라를 깨부수고 부대원들에게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제이크의 반역 사실을 알게 된 쿼리치 대령은 강제로 아바타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부족들과 네이티리는 제이크의 육체와 정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홈트리를 폭격하는 무차별 학살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단 1시간의 유예를 얻게 된 제이크와 그레이스는 마지막으로 아바타에 접속해 나비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네이티리에게 불가피하게 자신이 이주 설득을 위해 투입된 스파이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엄청난 배신감에 분노한 네이티리와 부족들에 의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마침내 폭격이 시작되고 수많은 나비족들이 학살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대피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티리의 어머니이자 부족의 영적 지주인 모앗은 제이크에게 너가 정말 우리의 일원이라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제이크와 그레이스 박사를 풀어줍니다.
폭격으로 쓰러지는 홈트리에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1차 공격이 끝나고 본부에서는 아바타 접속 장치를 강제로 끊어버리고 제이크와 그레이스는 본부에서 놈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감옥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세 사람은 군대의 일방적인 행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군 트루디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아바타 링크 시스템을 산속 깊은 곳으로 옮기게 되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레이스 박사가 쿼리치 대령이 쏜 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제이크는 나비 부족을 구하고 그레이스 박사의 정신을 아바타로 영구적으로 옮기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 홀로 아바타에 접속합니다.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이크는 예전 네이티리에게 들었던 트루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늘을 나는 가장 거대한 생물 트루크를 찾아갑니다. 3달 동안의 훈련을 통해 하늘을 나는 실력이 출중했던 제이크는 트루크의 위에서 떨어지며 트루크와 교감에 성공하게 되고 마침내 거대한 생물을 다루는 전설 속의 트루크 막토가 되어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부족의 사람들과 네이티리는 트루크를 길들인 그의 모습에 경이로워하며 다시금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제이크는 부상당한 그레이스 박사의 영혼을 아바타로 옮겨줄 것을 부족과 에이와 신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옮기는 것에 실패하고 박사는 자신이 지금 자신이 에이와 신과 함께 있다는 말을 남기며 사망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나비족들이 모인 곳에서 트루크 막토의 이름으로 모든 부족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며 이곳은 우리 땅이라고 인간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판도라 행성의 모든 부족들이 집결하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땅, 전방위로 밀고 들어오는 군대에 대항해 나비족들은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기습하며 초반 선전합니다. 제이크는 거대한 트루크의 힘을 활용해 비행전함인 스콜피온을 잡고 날려버리기도 하는 등 전쟁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무도 강력한 인간 군대의 화력에 밀려 전멸의 위기에 놓입니다. 위기의 순간 제이크의 기도에 에이와 신이 응답한 것인지 수많은 토착 생물들이 몰려오며 상황이 역전됩니다. 강력한 폭탄이 중심지에 투하되기 직전 제이크는 트루크와 전함을 넘나들며 수류탄을 전함의 프로펠러에 던지고 지휘 전함 중 하나를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쿼리치의 전함에 올라탄 그는 로켓 하나를 프로펠러에 던지며 쿼리치의 전함마저 격추시킵니다. 하지만 쿼리치는 AMP 수트를 입고 탈출하게 되고 지상에 내려온 쿼리치는 숲속에서 아바타 링크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링크 시스템을 사격하려는 찰나 네이티리가 토착 생물을 타고 쿼리치를 공격합니다. 이어 제이크가 위기에 빠진 네이티리를 구하며 쿼리치와 1대1로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격렬한 싸움 속 AMP 수트의 위력에 뒤로 밀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제이크는 점프 총검 찌르기로 수트의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쿼리치가 다시 링크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며 제이크는 링크 해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싸움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졌지만 그 순간 네이티리가 활로 수트에 타고 있던 쿼리치를 명중시키며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납니다. 링크 시스템이 끊기며 하반신이 마비인 제이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해 숨을 거둘 위기에 놓이지만 네이티리는 황급히 접속 장치가 있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고 서로 진짜의 모습으로 처음 마주하며 I see you 라고 인사를 건네고 눈물을 흘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미족은 생존한 인간을 전부 지구로 돌려보내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가운데 제이크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비디오 로그를 남깁니다. 그리고 제이크의 영혼을 인간에서 아바타로 옮기는 의식을 치르게 되고 제이크는
인간이 아닌 나비족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